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출간 기념으로 예스24와 7문7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모두 근사한 오후 시간 되세요. 태국의 한 여성 독자의 리뷰.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you that writing many good books. I'm one of the people who love your book. The things that make our life better than yesterday. This book helps me to think about how to solve the problem in my mind and change my routine. I like the songs which you suggest in this book. I've never listened to them before. These songs are peaceful. I read your book in the Thai version. I found it when I fell and I need some book for rehabilitation, learning about the other person. Thinking help me improve my soul. 어제 태국의 한 여성 독자가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 태국어 버전을 읽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남겼다. 요약하면 이렇다. 가장 힘든 시기에 내 글이 힘이 되었다. 책에서 내가 추천한 음악이 아름다웠다. 지친 영혼을 살리는 글이었다. 정확히 내가 이 책을 쓴 이유와도 같은 리뷰라 더욱 감동이었다. 게다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실제적인 리뷰와 기쁨의 언어는 한국에서도 쉽게 만나기 힘들 거라서 나도 바로 대댓글을 달아 사랑을 전했다. 그간 내가 쓴 책이 해외로 나가는 것만 알았지 정말 읽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확인이 쉽지 않았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걸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기분 좋다. 칫솔이 부러진 어느 날의 사색. 최소한의 근육과 기력만 남기고 모두 사색과 글쓰기에만 투자하는 나날을 20년 넘게 살다 보니 사색과 글쓰기에 과도하게 몰입한 어느 날에는 양치질을 할 기운도 없어서 왼손 오른손을 반복 사용해서 다행히 양손잡이 겨우 양치질을 끝내기도 한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는데 양치질을 겨우 끝내고 칫솔을 물로 닦으려고 손가락을 움직여 세척하다가 칫솔이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손가락에 남아있는 힘은 아직 다 쓰지 못했구나. 늘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나는 모든 기력을 다 쏟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다. 서툰 겸손이라는 포장지는 버리고 언제나 조금 더 최선을 다하자. 난 겸손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50 이후에는 과거가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아, 대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은 거야?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한데 세월은 흘러서 이렇게 몸만 늙은 것이다. 그래서 50 이후에는 더욱 마음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몸은 세월이 천천히 가르쳐 주었지만 마음은 아직 단단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 오늘 소모한 체력이 내일 회복되는 좋은 시절은 지났음을 깨닫고 소모할 가치가 있는 일만 시작하라. 2. 불쾌한 일은 서둘러 잊고
소중한 기억만 남겨라. 3. 반복해서 생각하면 농밀해진다. 뭐든 반복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라. 4. 오늘만이 당신의 희망이다. 오늘에 더 집중하라. 5. 50 이전에는 체력이 열정이지만 50 이후에는 지력이 열정이다. 6. 위로 밀어 올릴 때는 힘들고 느리지만 내려올 때는 정말 순식간에 끝난다. 50 이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7. 50 이후의 삶은 철학을 입는다. 당신의 사색으로 철학을 완성해야 한다. 8. 50 이후에 지성은 최고로 높아진다. 다만 마음을 제어해야 지성을 활용할 수 있다. 9. 인간은 자기 수준으로 사물을 본다. 50 이후에는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게 50이라는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10. 경험을 쌓으면 정보는 사라진다. 정보는 세상의 것이지만 경험은 나만의 것이다. 수많은 경험을 쌓아서 정보를 지워라. 50 이후에는 단 하루도 타인의 인생을 살지 마라.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한순간도 한 걸음도 스스로 원한 것이어야 한다.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예스24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실업병, 어쩌라고 병, 몰라병에 걸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거실에 가서 엄마가 읽던 책 좀 가져와 주겠니? 싫어. 예전에는 싱글벙글 웃으며 예쁜 표정으로 심부름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온갖 부정적인 표현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 부모는 의아해지죠. 하지만 이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하며 의견을 갖게 되었다는 극히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축하해줘야 하죠. 다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그 모든 상황에서 싫어, 몰라, 어쩌라고 만 외치는 이유는 더 길게 말하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마음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정확한 말로 아직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도 그런 자신이 답답합니다. 아이 마음에 녹아있는 메시지를 꺼내면 이렇습니다. 1. 거실에 가서 엄마가 읽던 책 좀 가져와 주겠니? 싫어. 나 지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직접 책 가지러 가면 안 되나요? 이 놀이터에서 너무 늦었으니 이제 슬슬 집에 가자. 엄마가 이미 여러 번 가자고 했잖니. 어쩌라고. 내 마음은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은데 자꾸만 엄마가 집에 가야 한다니 나도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해해도 뭘 물어도 싫어. 뭘 하자고 해도 어쩌라고 라고 답하는 아이를 자꾸 보면 부모 마음은 답답해지죠. 이때 상황을 부드럽게 통과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몰라병, 실어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상황을 두 가지 시선으로 나눠서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2.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고집을 부리며 하지 않는 거라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할 때까지 부모가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 하죠. 이때 부모의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놀이터에서 어쩌라고? 아무리 더 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뭐든 끝내야 할 때가 있단다. 자, 엄마랑 같이 웃으며 집에 가자.
반대로 이번에는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입니다. 놀이터와는 달리 아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아이 의견을 경청하고 부모도 조금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거실에 가서 엄마가 읽던 책 좀 가져와 주겠니? 싫어. 아, 미안해. 장난감 갖고 놀고 있었구나. 그래, 엄마가 책 가지러 갈게. 부모가 위의 경우처럼 양보할 일에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일상에서 짐작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놀이터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가자는 엄마의 말에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놀이터에서 조금 더 놀고 싶지만 엄마가 어제도 많이 양보했으니 나도 오늘은 엄마가 하는 말 예쁘게 듣자. 아이는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신을 위해 양보를 하면 아이 역시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평화롭게 일상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든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법이니까요. 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아름답게 바꿉니다. 안 될 때는 반드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2가지 방법을 통해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내 의견을 제시할 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띵컬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실업병, 몰라병, 어쩌라고, 부모의 말.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사소한 지식이 결국 거대한 창조를 이루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소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